안녕하세요, 루카스 PD입니다. 네, 오늘은요 외국인 모델이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이 각박한 한국 생활 중에서 직접 이 모델 활동에 살아남고 계시는 외국인 모델 세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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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자 이렇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디스 퍼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레이디 퍼스트로, Ladies first. 레이디 퍼스트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슈라라고 합니다. 한국에 산 지 7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한국살이 11년 차 모델 매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 날라온 플로리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생활한 지 한 오래됐어요. 아마 9년 차일 것 같은데 믹스견이 됐어요.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방송 활동도 하고 모델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들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촬영하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뭐 늘 똑같이 늘 똑같이? 바쁘게 살아야 돼요. 어. 안 그러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지가 돼요. 아, 그죠. 네. 안 그래도 근데 요즘 모델 활동 이런 거 말고도 원래 네. 다른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전 원래 이제 본업으로 삼고 싶은 건 방송일인데 네, 방송일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안 되니까 맞아요. 유튜브도 하고 번역도 하고 정력도 하고 모델도 하고 들어온 대로 해요. 그래야 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활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튜도 지금 원래는 모델 활동을 되게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모델 한지 이제 한 15년 정도 돼가지고 와, 완전 15년 선배님인데. 대선배님 나보다 오래됐다. 제가 한국 온 지 이제 14년 되니까 네. 계속 산 지 11년 됐지만 처음 왔을 때 2012년쯤 그때 와우. 17살이었죠. 와. 지금 대박이다. 네, 좀 나이 먹었는데 음.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이렇게 모델 에이전시 들어왔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학교 때문에 다시 유럽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생각 이 없었어요? 없는 게보다 그냥 상상 안 했죠.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년 흘러갔죠. 제가 봤을 때 그냥 학교 다니기 싫어서 아, 원래 넘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제가 그냥 이것저것 약간 한 가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멀티테이너구나. 계속 네. 뭔가 바꿔야 되는. 바꿔야 되고 그냥 계속 이 한정식으로 계속 깔아줘야 돼. 아니면 좋아요. 금방 찔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도 바꿔야 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일본이랑 중국이랑 또 한국이랑 왔다 갔다 맨날 하고 오. 출장도 많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나라 셋 중에 한국이 가장 맞았다고 해야 되나? 잘 정했다. 잘 통했다. 네, 그러니까 문화가 잘 맞았다는 뜻이죠. 그게 또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음식도 맞으니까 친구도 어릴 때 빨리 사귀어갖고 여기 좀 편하다 보니까 와서 모델 활동하면서 방송도 하고 한국말 못했을 때 영어로 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 영어로 하는 방송. 아리랑 아리랑 TV. 아리랑. 거기도 많이 출연했고 아리랑 TV. 조금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다른 방송도 네, 출연하고. 공중파 많이 나가고 저거 하고 요즘은 그냥 취미로 크리에이터 하고 있어서 취미로 크리에이터. 네. 안 그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요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리. 나중에 한국 흑백요리사 요리. 3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정도 아니에요.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만 하는 거지. 아, 그렇죠. 수라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본업으로 모델 활동하고 있고 취미로는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하고 있어요. 되게 한국에서 유명한 쌍둥이 외국인 모델이잖아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아, 유명하죠. 아, 유명해. 유명하죠. 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죠. 나도 안 유명해. 그렇지.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원래 제가 듣기로는 원래 모델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원래 모델 활동 본업으로 한 지는 2년 됐어요. 2년밖에 맞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전에 뭐 했어요? 원래는 회사 다녔어요. 와. 제가 원래 한국에 온 이유가 회사 취직했는데 회사가 한국 회사인데 러시아 계열사
취직해가지고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이 됐어요. 근데 그 본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온 거구나. 네, 약간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제가 막 뭐 가고 싶어서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제 의도로 간 거 아니죠. 온 거 아니죠. 그럼 원래 거기를 회사를 다니다가 어떻게 갑자기 모델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회사를 회사 한 6년 5년? 다녔어요. 6년 다녔어요, 한국에서? 2년은 이제 러시아에서 아. 그다음에 이제 4년은 서울 사무실에서 4년 근무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조금 보수적인 회사였어요. 그래서 승진이 되게 어려웠어요. 뭐 저만 어려운 거 아닌데 다 어려운데 네. 여자고 막내고 외국인까지. 아.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저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한국분이시니까. 되게 그래서 보수적이었겠다. 좀 외국인을 뭐 과장급, 뭐 팀장까지 불가능하고 과장도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사실 6년 다녔는데 계속 사원이었어요. 다른 이제 저랑 같은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승진되고 막 대리되고 그러니까 좀 뭐지? 약간 억울한 거보다 재미없어졌어요. 갑자기. 너무 약간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10년 뒤에도 똑같은 사원이겠지 이런 생각 그치. 듣게 돼서 그치.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근데 회사 다니면서도 가끔씩 그렇게 주말에 모델 활동했어요. 왜냐면 저희 쌍둥이에요. 네. 일남성 쌍둥이인데 저희 쌍둥이 동생이 원래 그때 모델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윈으로 많이 섭외 들어와가지고 주말에 가끔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그만뒀을 때 이거 그냥 해볼까? 어차피 일하는 게 없어서 지금 그래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저 달부터 월급보다 많이 나왔어요. 와. 그게. 그래. 그래서 뭔가- 부럽다. 나도 그래. 모델하고 싶다. 근데 단점이 있는 거 단점도 아, 그래요? 있죠. 단점도 회사 있는 거죠. 다니면서 네. 사리보험도 있으니까. 아, 그죠. 맞아. 그치 일하는 네. 만큼 돈 버는 건데 네. 또 사실 그게 돈 전부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그게 중요하지. 내가 쉬고 싶으면은 그냥 집에서 쉴수 누워서 쉬면 되는 건데 아, 그치. 회사는 나가야 된단 말이야. 맞아, 같은 맞아. 월급 받고 그게 약간 그게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안 힘들긴, 좋지.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만나면 이제 담배 피러 가는 거죠. 아, 그죠. 그래서 담배 진짜 많이 피잖아. 저희는 산소호흡기라 그래요. 아따야. 산소호흡기 이렇게 쉬고 이제 해야지 담배를 펴야지 좀 숨이 쉬어진다. 아, 고생이야. 그래서 근데- 담배도 안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게 되는 거구나. 맞아요. 회사 오래 중독이 되죠. 다니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당연하죠. 되게 커요. 왜냐면 맞아요. 이번 달에 일이 있는데 다음 달에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나이랑 관련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뭐 하지? 사실 그렇지. 모델을 할 수 뭐 크리에이터는 할 수 있지만 모델은 한국 시장에서 모델 시장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50대, 60대 여자분들이 입으시는 옷도 30대, 20대 모델들이 홍보해요. 그러면 제가 40대, 50대 되면 일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약간 길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만의 가치를 키워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크리에이터로서 그래도 점점 키워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쵸, 너무 그쵸. 보기 좋아요. 그치. 그리고 K-뷰티 하면 돼. 그치. K-뷰티. K-뷰티. 한국이 잘해 그게. 그거 진짜 좋아요. 잘해. 이게 완전 한국 피부과가 음. 대박이에요. 진짜. 잘해. 이게 그치, 그치. 노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신기하죠. 진짜. 그럼 빨리 카메라 보고 저기 한번 PPL 한번 광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뷰티 콘텐츠 많이 하지 않아요? 뷰티도 동생이랑? 하고 그쵸 뷰티도 하고 먹방도 하고 음. 다양하게 라이프스타일, 하고 있는 요즘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 해야 돼. 약간 이것저것. 맞아요. 좀 리뷰 여기 와서 이렇게 구경했다 뭐 그런 거 그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홍보해봐요. 카메라 한번 그게- 해봐요. 그게 좋잖아요. 비포 애프터 보여주는 게. 아 비포 애프터. 왜냐하면 비포. 요즘 사실 그런 리뷰나 이런 거 좀 그냥 편집 다 자르면은 다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피부 이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나마 반전 매력 같은 반전 거. 매력이 있는 거죠. 맞아요. 신중성도 그 있고. 현실감 느껴지게끔 하면은 그것도 좋은 그렇죠. 것 그리고 이런 뭐 다이어트 음료나 음. 다이어트 뭐 무슨 기계도 있잖아요. 살 맞아요. 빠지는 이렇게 거. 여기 턱살 빠지는 네, 기계 같은 거. 이것도 되게 약간 비포 앞터로 찍으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성형이 뭐냐면 그냥 다이어트. 다이어트. 그래. 또 운동 확실하게 진짜 다이어트 막 진짜 빡세게 하면 얼굴도 달라져요. 여기 운동이 당연하지. 맞아, 맞아. 완전 달라지지. 어. 다이어트하고 혈관 맑아지고 그 그렇지. 피부도 좋아지고 좋아. 그 생기잖아. 맞아. 아니, 외국인이 맞아. 혈관 맑아진다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 다이어트도 하고 위거비도 맞고 운동도 하고 해야지. 그래 해야지. 맞아. 위거비 맞아야지 뭘. 오케이. 운동하나. 운동해야지. 오케이.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한국에 있을 때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플로리아는 그러면 사실 네. 원래 한국에 오기 전에 뭘 했어요? 오자마자 모델을 했어요? 아니요. 저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요? 오. 대학은 아무래도 독일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공부만 했어요. 책벌레였어요. 진짜? 만점으로 제가 졸업했거든요. 오, 너무 의외인데? 국제 경영을 전공하면서 국제 경영. 일단은 졸업하기 위한 조건 하나가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이게 그런 교환학생이나 인턴 그런 경험을 사와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 중족이 안 되면 졸업을 못해. 놀다 와. 약간 그런 개념인데 네. 근데 약간 협박식이지. 반협박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독일에 계셨던 그 유학생을 한 명씩 다 만나서 이성적으로 말고 친구로서 만나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 더 이거 왜 이상해. 죄송해요. 그렇게 저 봄절남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네네. 애당초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 사람, 한국인 다 이제 만나봤는데 한국 사람이랑 가장 잘 통했어요. 일본 친구들도 많았는데 뭔가 무리도 잘 했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앞에서 웃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뭔가 이게 내심이 맞아? 지금 속으로 뭐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한국 사람 그런 결은 아니었어요. 정말 잘 통하고 잘 나를 챙겨줬어요. 정말 한국 사람은 따뜻해. 독일 사람에 비해 좀 딱딱한 면이 있으니까 저는 좀 결이 다르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한 거예요. 거기서 반한 거구나. 한국에 관한 관심이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난 가고 싶었다는 마음은 이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생겨가지고 내가 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나 고민하다가 난 그냥 대학원으로 가자. 근데 학비 보다가 너무 비싼 거야. 왜냐면 독일에서는 공짜 무상이기 때문에 내가 공짜지.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 입장에서. 부럽다 진짜. 안 그래서 되지.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막 장학금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지원해갖고 뽑았어요. 나를 뽑았는데 한국에 왔을 때 이제 2017년이 됐는데 나는 바로 대학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도 이제 필수 조건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말이 안 되었으면은 너는 일단 학당 가야지. 맞아. 근데 어디로? 맞아. 시골로. 시골로. 시골 어디 갔어? 논산. 어디? 논산 그 국군 훈련소 있는 곳 있어요. 논산 몰라요? 네. 논산 딸기 맛있죠. 분산? 논산. 논산. 어딘지 모르겠어. 논산. 한번 가봐야 맛있어. 철원군 그쪽인가? 아니 그 논산이라고 한국인이 군대를 가기 전에 모든 남자. 그 훈련 받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엄청 시골이에요. 논밭밖에 없어요. 맞아요. 정말 이 캠퍼스, 곤양대에 가는 학교에서 5학당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게 구글 맵스로 봤을 때 학교 본게 주변에 그냥 논밭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공부하고 운동밖에 못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열심히 몰입해서 하게 되겠네요. 그렇지 열심히 하게 그래 되지. 좋은 공기 들이마시면서 그래. 공부 잘 되겠다. 그 소똥 냄새 맡으면서 딸기도 아. 줘먹으면서 딸기도 좀 먹으면서.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뭐 SNS로 치면은 아직 페이스북과 조금 더 인스타보다 앞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스카우팅 이제 됐어요. 한번 해보라고. 근데 난 포트폴리오 같은 자체도 사실상 없었어요. 근데 후딱 만들어갖고 지원해서 이제 그때 당시 그 해에 이제 첫 작품 이제 찍게 되었어요. 하고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출발했죠. 독일에서도 뭐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약간 돈도 필요하니까 학생으로 치면은 알바. 용돈벌이로 했어요. 그런 거. 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는 모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언제예요? 한국에서 첫 번째 그 작품을 찍고 나온 다음에
이걸로 돈 벌 수가 있네. 돈이 되네. 이게 되네.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사토리 왜 하노? 사투리 나오네.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네. 이 촬영 현장에 있으면 매번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른 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매력을 느꼈어요. 아마 좀 비슷해요. 나는 한 장소에 계속 있는 건 싫어해요. 뭔가 한장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그런 거 되게 성향상으로 지금 잘 맞는데 그런 매력에 빠졌어요. 그럼 한국에서 그러면 했었던 첫 촬영이 어떤 거였죠?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글로벌 그런 온라인 되게 좋은 캠페인이었는데 비싼 대박이다. 거. 심지어 그때 오. 당시 감독님이 영국 감독님이셨고 오, 돈 많이 좋았어요. 받았겠다. 어떻게 저 촬영인데 바로 이렇게 그게 잘 문제였어요. 나간다. 많이 안 받았어. 많이 안 받았어? 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비자는 돈못 바뀌었지만 나한테는 5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큰 거야. 큰 거였어요. 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영화- 에이전시 훨씬 많이 그치. 받았겠네 라는 게 그치, 알게 그치. 되었어요. 뒤에 공 하나 빠졌네. 역시 공이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래도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경력이 되니까 맞아요.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포트폴리오 신입으로 그치. 따지면 좋은 거였죠. 좋지 그러면 좋지. 그럼 매추는 첫 촬영이랑 첫 페이가 어떻게 됐어요? 첫 촬영. 한국에서. 뜸뜸 첫 촬영 뜬뜬 너무 나이 먹어. 패션이었는데 패션. 예. 이름 그 브랜드 이름 기억 안 나거든요. 예, 말 안 해도 돼요. 14년 전이니까. 14년 전. 네. 고등학생 때. 네. 근데 제가 그때 여름에 음.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7월쯤 그러니까 FW 찍었어요. 아. 그러니까 패딩이랑 니트랑 좀 이게 좀 근데 뭔가 패션이었는데 잘 어울려요. 되게 패션에 잘 그쵸. 한국 패션 네. 잡지에서 그때였으면 많이 감사합니다. 봤을 것 같아. 그때 그거 찍고 레온 매거진 그거 잡지 거기 한 페이지씩 들어갔었어요. FW니까 아마 8월 거 9월 거 다 들어갔고 그 당시에 그 매거진 하나 한 페이지씩 다 찍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때 하루 일하고 근데 에이전시랑 계약돼 있으니까 하루 일하고 한 200만 원 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면은 엄청 많이 받은 건데 맞죠?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약간 외국인 모델로 치면 한 1.5세대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페이가 셌어요. 맞아. 왜냐면 맞아. 외국인 모델 가치관이 되게 컸어요. 요즘 많이 없었어요 그때. 네, 외국인. 요즘은 되게 많고 한국말도 다 잘하고 다 맞아요. 방송 나가고 다 유튜브 하고 그래서 그 가치관이 좀 떨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가치가 조금 떨어졌구나.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경력 사인 뭐 제가 14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와서 뭐 이만큼 할 때니까 막 10시간 찍어달래요. 옷은 100벌 갈아입어야 되고 제가 왜요? 옷갈 계속해요. 그렇죠. 저 안 해도 되죠.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큰 브랜드들 있잖아요. 거기 막 가면은 9시간 동안 한 70벌 정도 갈아입어야 돼요. 맞아. 그쵸, 그쵸. 너무 지쳐요. 밥도 안 먹어. 위 아래 진짜요? 바지, 니트 그리고 신발 다 달라요. 코디 그냥 70 그치. 70벌은 코디 맞아. 코디여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옛날에 캠페인으로 친다면 그러면 한 300, 400 받는데 요즘은 한 100만 원 준다고. 맞아요. 그치. 아 진짜? 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K-팝, K-한류 드라마 등등 모든 게 K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너무 대세라서 다 이제 여기 와서 그런 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가 협상권은 없어요. 더 이상. 네. 이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애랑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치. 그쵸. 왜냐하면 만약에 나 프로모델이다 그치. 이렇게 연락 오면은 제가 프로모델인데 그럼 그렇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금액 알려달래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하면은 좀 적당히 뭐 150만. 우리 버젯 뭐 돈이 적어서 그게 없다. 예산이 한 40만 원 생각했어요. 그래서 40만 원? 그러면 한 저 시간 대신 다른 사람 찾아요. 그치. 그쵸, 옛날에는 왜냐면 많으니까. 다른 사람 없어가지고 맞아. 그냥 일반인 약간 비모델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냥 학생이었는데 그냥 모델 알바 활동? 느낌? 뭐 그거 사실 뭐 알바 느낌으로 하면은 근데 대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 뺏기잖아요. 맞아.
그리고 헐값으로 하는 거예요. 가치가 맞아요. 떨어져요. 나중에 맞아요. 우리 같은 애들 안 써요. 사실 헐값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봤을 때 똑같은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은 뭐 경험이 있나 없나는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똑같은 백인인데 베이가 2배 더 저렴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쓰겠죠. 그쵸.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한번 그런 사람 썼다가 배우게 돼요. 결과물이 안 좋아요. 맞아요. 해달라고 하는 게 버즈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안 것들은 나와요. 디테일한 거 되게 큰 차이 나요. 엄청 맞아요. 커요.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런 대표님들이 음. 역시 너랑 해서 진짜 촬영도 아, 빨리 끝나고 그치, 그냥 그치. 좋다 밥도 맞아요. 먹고 가 기분이 좋아. 그냥 그런 경우 많죠.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네. 저도 한국에서 어쨌든 지금 광고 프로듀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인도 똑같아요. 외국인 그쵸. 말고도 한국인도 막 그래 싸게 해야서 뭐 싼 모델 써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뭐 촬영장 듣고 막 연기도 맞아요, 못 하고 와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모델 분들도 한번 썼는데 그때 저도 돈이 없어서 학생 대학원생 네. 친구를 한 명 섭외를 했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연기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해본 약간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요즘 경제가 안 좋긴도 하고 하긴 하지만 돈은 제가 볼 때 쓸 때는 써야 돼. 맞아. 사업 어쨌든 한다는 자체가 돈은 써야 되기 때문에 투자해야 어쩔 돼요. 수 없어. 맞아요. 그 투자니까. 맞아요. 어차피 그 이미지 가지고 계속 돌리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뭐 돈 이만큼 아꼈다가 나중에 다시 재촬영해야 되면은 돈이 2배 드니까 그렇죠. 다시 사진작가 불렀지, 맞아요. 다시 뭐 스튜디오 했지, 모델 제대로 구했지 막 결국에는 투자 아니고 루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손해 본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생각이 짧은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요. 근데 예산이라는 게 이제 한정돼 우리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입장도 한번 일하면서 바꾸게 돼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끔씩 작가로도 활동하기도 해요. 계획도 해야 되고 알아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 때 그래서 나도 그런 작품 만들 때 나만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이 바꾸게 돼요. 내가 만약에 프로듀서이면 지금 힘들겠다. 예산이 적반한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겠어. 맞아.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그 시장 자체 이 흐름 주식 하는 것처럼 다 해야 돼. 맞아. 내가 갑자기 욕심을 내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투자 대비 또 들어오는 게 있겠지만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또 제작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슈라는 좀 한국에서 처음 촬영을 했을 때 어땠어요? 저 촬영은 저희가 같이 산돈이 돈센이랑 같이 했는데 뷰티 촬영이었는데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왁싱 제품. 왁싱 제품. 털 뽑는 거 있잖아요. 네, 털 왁스. 뽑는 거. 네, 그거 이제 했는데 그때는 같이 해서 120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해서 같이 해서 한 면당 한 60만 원 정도. 촬영 몇 시간 했어요? 5시간? 5시간? 그럼 뭐 무난해. 그때 2년 전이면 무난했던 그냥 포토 촬영이었죠. 뭐 네네. 그렇긴도 하고 뭐 경력자 그 당시 맞아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첫 촬영이니까 그치, 약간 그치. 좀 경험 많이 없고 그래서 근데 얼굴 그것도 대매야 재밌었어요. 하는 거죠 뭐. 그쵸. 얼굴값. 근데, 경력 근데 촬영장 가면 어떤 게 좀 그래도 제일 신기했어요. 뭔가 한국 촬영장은 뭐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막 엄청 신기한 거 없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중국 가서도 촬영 해봤거든요. 영국 촬영팀이랑도 해보고 러시아 촬영팀이랑도 해봤는데 확실히 한국 촬영팀은 너무 빨라요. 진짜 달라요? 너무 한번 부산 가서 관광 작품을 찍었는데 진짜 일주일 분량을 3일 안에 찍어요. 진짜 일주일 러시아든 뭐 영국이든 어제 중국이든 일주일 걸릴 거를 3일 안에 빡빡 완전 막 밥은 10분 안에 먹고 커피는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 마시고 맞아. 쉬는 시간 없잖아요. 한 명이 화장실 가면 이미 연기가 돼요. 이미 연장이 돼요. 촬영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게 좀 모델들이 스트레스 받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일주일 그 걸리는 건데 3일 안에 작품을 받으니까 뭐 괜찮지. 살 동안 좋지. 인건비 왜냐면 아끼죠. 돈도 아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와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왜 한국 촬영팀을 쓰는지 알겠어요. 너무 빨라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퀄리티도 다른 나라 촬영 들어보면은 저도 신기한 게 저도 아는 감독님들이 프랑스에서 한번 촬영을 했대요. 네. 광고 촬영을. 근데 프랑스에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점심 먹으면 갑자기 자 김밥 먹으세요 하면 김밥 막 확 주고 그렇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에서 갑자기 테이블을 쫙 펴서 코스 요리 나와. 코스 진짜 가족이 도시락 나와요. 요리를 짝짝짝 배치해서 다 같이 이제 브런치를 이렇게 그렇지. 먹고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먹고 얘기하면서. 나서 촬영을 하는데 근데 같이 갔던 감독님들은 시간도 없고 지금 맞아, 돈도 맞아. 없는데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하는데 프랑스 우리는 즐겨야 된다. 여유. 여유를 여유. 즐겨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죠. 형도 그런 게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저는 이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서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왜냐면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쵸. 사람이 특히 이제 뭐 카메라 앞에서 힘들고 상태에서 촬영하게 되면 다 내 표정에 드러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게 연달아 며칠 동안 찍으면은 고갈이 돼 에너지가.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프랑스 얘기 나왔으니까 독일도 똑같아요. 독일도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점심이 되면 일단은 1시간 쉬어야 돼. 이거 법적으로 해야 돼. 맞아요. 아니면 그냥 휘진다.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 무조건 퇴근해야 돼요. 맞아. 퇴근해요. 이게 6시 넘어가면 안 되면- 돼요. 아니, 촬영하다가?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오. 이 정해져 아니면 있어요. 1분 넘어가잖아요.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권리가 권리가 있어요. 신고할 수 있는 맞아요. 법적 권리가 그런 생기는구나. 그런 자격 생기니까 아니면 돈 줘야지. 근데 아마 돈보다 이게 법적으로 걸려요. 그쵸. 일본이라도 넘어가면은 그 노동 그거 신고하면 노동청. 그거 하면은 그 구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검사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 만약에 여기 회사 있다고 치고 그러면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저번 달에 1분이라도 넘어가는 직원이 있으면은 거의 회사 파업 직전까지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외국인- 한국처럼 맨날 네. 뭐 야근 시키고 맞아요. 뭐 하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외국에선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체계적이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델으로서도 잘 가질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그게 안 돼. 같은 직장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치. 그런 거 있잖아요. 헌신해야 돼 한국에서. 내가 다니고 싶어도 내가 오버아워 그 오버타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회사 다른 데 그치, 가서 그치. 알바해도 되는데 내 몸 신체로 들고 거기 가서 알바해도 되는데 이 회사에서 이 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 다른 업무 봐야 되나? 뭐 다른 계약 써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될 걸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이게 약간 법도 있긴 있는데 러시아에서 만약에 어떤 직원이 야근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좀 되게 열심히 한다. 상사들이 봤을 때 그 직원이 되게 열심히 한다. 막 되게 막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걔는 일하는 시간이 다 똑같은데 걔는 아직도 있고 있으면 좀 능력이 없는 애네. 이렇게 봐요. 실력이 없는 직원이구나. 내려서? 느려서. 다들 6시까지 일하고 6시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으면 뭐야 걔는 실력이 없네. 그래서 상사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하게 돼요. 야근을. 그리고 뭐 촬영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외에도 좀 놀라운 점 이제 하나가 생각나는데 저는 가끔씩 이제 언더웨어도 찍어야 돼. 이제 몸이 나와 있을 때. 그죠. 근데 계속 옆에서 이제 뭐 한 6시간, 7시간 좀 되면은 옆에서 이거 좀 먹어. 간식 좀 먹을래? 계속 권장해요. 마음도 알겠는데 아니 내가 지금은 달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 뭔가 단순 한번 들어가면 네. 내 컨디션이 그냥 망가지게 돼요. 근데 그걸 납득시키는 것도 라틴은 어려웠고 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한국말로 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졌지만 그때 당시는 뭐 한 짓이지? 그치. 사람들이 그런 거 알겠지만 모르니까 이게 배려라고 생각하니까 어. 배고플까봐. 맞아.
몸을 계속 힘 주니까. 맞아. 그치, 약간 그치. 밥심이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약간 맞아. 제가 촬영장에서 이렇게 음. 특히 수영복 촬영일 때 네. 이게 먹으면 바로 배 나와요. 맞아요. 그치. 근데 뭐 샐러드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음. 무슨 뭐 곰탕이나 무슨 짜장면. 막 짜장면. 제육볶음 네, 이런 거. 이런 거. 짬뽕. 네. 아니 피자 식. 맞아. 그 보고. 햄버거. 햄버거. 그래서 이거 먹으면 바로 배가 나오는데 촬영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안 먹으면 어떡해 먹어야지 힘이 이번에 없잖아 먹어야지.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약간 먹으래. 그래요 기분이 되게 어떡해 네. 매한 기분이고 그 외에도 독일에서는 이제 촬영할 때 무조건 모든 게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서류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말로 안 해요. 폴란드도 비슷해. 그래, 그죠. 무조건 서류.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음. 영수증 만약에 편의점 가서 생수 샀잖아요. 이거 영수증 만약에 필요. 영수증 안 받고 바로 구청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거의 그 편의점도 엄청 난리나요. 벌금 한 바로 500만 원 때려요. 영수증 왜 안 되게 줬는데요? 신고 많이 그러면 하는 그- 나라구나 네, 폴란드는 다시가 되니까. 엄청 법이 그게 엄청 묶어 있어요. 아. 뭐만 하면 신고할 수 있고 뭐만 맞아요. 하면 회사 다 접어버리고 막 난리나. 식약청 대박이네. 엄청 빡세요. 식약청 만약에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잖아요. 아니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식당. 우리 엄마 한국 되게 좋아하고 매년 오시는데 막 그런 시장 문화 이런 거 너무 신기하고 우리 엄마 셰프거든요. 네. 와 이게 어떻게 자기 너무 좋은데 막 시장 가가지고 막 족발에다가 막국수 시켜서 막걸리 한 잔 때리고 막 하는 게 너무 좋대. 그게 약간 좀 그 힐링 같은. 네, 그 약간 그런 편한 분위기. 아. 왜냐면 이게 우리 유럽 가면은 다 다이닝이니까 이렇게 좀 약간 허리 세워서 고급스럽다. 그치. 이게 좀 우리는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약간 단순하게 내가 요리하기 귀찮고 그냥 사 먹자 이런 느낌보다 좀 드레시하고 우리 주말에 부모님들하고 일요일 나가가지고 막 포크 나이프로 돈가스 이렇게 막 썰고 돈가스. 먹고 맞아. 웃으면서 오하하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어디 산책가 이런 좀 우아한 분위기 자주도 여기는- 못해요. 왜냐면 외식 하는 자체가 비싸니까. 그리고 비싸요. 예. 그러니까 맨날 할 수가 그렇죠. 없고 음. 이왕이면 그 거의 다 식당들이 한 한국으로 치면은 호텔 레스토랑 그런 기준 그런 맞아요. 기준으로 그런 느낌이구나. 식약청에서 와가지고 컨트롤해요. 그러면은 식당 차이도 있지만 뭔가 촬영장을 더 확실히 다른 나라랑 많이 알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인지 매튜는. 중국에서도 있어봤고 일본도 일본에 있었고. 있어봤고. 네, 저는 사실 다 아시아권 대부분 여기만 있었으니까 그렇게 엄청 큰 차이 나지는 않아요. 중국, 그래요? 예, 중국 가면은 그 음식이 좀 크게 날라와서 크게 걸어서 밥차처럼. 막 밥차처럼. 근데 그게 테이블에다가 이런 테이블에다가 엄청 크게 깔아줘요. 어. 거기 그냥 급식처럼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되고 그럼. 아니면 그 큰 원형 테이블 갑자기 펼쳐갖고 아. 거기 업체가 들어와서 이모들이 대박이다. 그냥 다 깔아주고 오. 그리고 많이 해주고 아니면 그냥 박스로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본은 벤토 많이 날라와요. 벤토. 벤토. 벤토는 약간 도시락식이죠. 네, 도시락. 아, 벤토시락. 벤토 많이 주고 근데 일본이 좋은 게 촬영 내내 되게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밥도 있고 친절한 거 그런 거보다 밥도 주고 음료수도 엄청 다양하고 스낵도 엄청 깔려 있고 막 이만한 테이블 그냥 스낵으로 깔아주고 케이터링이 진짜 잘 돼 되게 있구나. 좋네요. 네, 그냥 간식이라든지 뭐 이런 미들 스낵이라든지 계속 뭐 하고 그리고 밥도 따로 먹어요. 아, 네. 케이터링이랑 따로. 네, 그렇게 좋나. 하고 한국은 뭐 사실 촬영 갈 때 그때 물어보잖아요. 뭐 밥 못 먹을 거냐? 먹는 거 있냐? 있는지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거 있냐? 대부분 뭐들 맞춰서 많이 시키긴 하는데 만약에 조금 촉박한 시간 그런 거 좀 고령해서 하면은 뭐 좀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뭐 햄버거 시키던가 김밥. 피자 시키던가 그런 거 하지. 패스트푸드. 근데 가끔씩 나갈 때도 있잖아. 그렇죠. 막 주변에 뭐 김치찌개 먹고 뭐 뭐 하고 있으면. 뭐 하고. 근데 그 외에는 다시 그 계약 이야기에 돌아오자면 이제 한국에서는 계약은 잘 제가 느끼는 건 지금 네. 얘기한 거예요.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믿고 가자. 우리끼리 계약서 같은 거 필요 없잖아. 맞아. 여기를 말로 해야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이게 해외에서 상상도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잘안 하죠. 무조건 일단은 카톡상으로 우리가 뭐 페이나 이 직업비 등등 그런 거 좀 그런 청구가
남게 하게 내가 애쓰는 거예요. 무조건 음. 전원 안 하고 아이폰으로 녹음도 지금 안 되고 난 옛날 기계라서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 일단 충고로 냅둬야 나중에 좀 아빠 갈 수가 있잖아. 만약에 지금 그쵸. 배가 안 빠질 수 되니까. 있지. 보니까. 맞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프리랜서로 어쨌든 일을 받으면은 이런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회사니까. 회사 대 회사로 하는 게 훨씬 더 돈도 더 많이 주잖아요. 아닌가? 많이 가져가잖아. 많이 가져가요. 네. 수수료? 회사가 많이 수수료. 가져가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뭔가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에이전시를 찾아야 된다 했을 때 어떤 방식이랑 아니 어떤 기준으로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괜찮은 에이전시 이 찾기가 이야기 너무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요. 태평양이 나와요. 아, 그치, 이게 없을 다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모든 모델들이 스트레스 받는 그쵸?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에이전시 관련된 네, 게. 왜냐면 에이전시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 괜찮은 에이전시. 괜찮은 왜냐면 에이전시. 에이전시가 많은데 괜찮은 애들은 잘 골라야 돼요. 괜찮은 에이전시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페이 주고 일단 아, 제 페이 시간에 제대로 주고. 페이 페이가 주고. 그치 일만 시키고 페이 안 주면 근데 그런 에이전시들이 사실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부분이거든요. 약간 페이 안 페이가 너무 늦어져요. 맞아요. 뭐 뭐 1년 한 달- 뒤에 줄 수도 있고 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한 6개월 뒤에 3개월? 줄 수도 있고. 3개월 이내로 줘야지 그게 좀 말이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늦어요. 근데- 이번 달에 했던 거 다음 달에 줘야지 뭐. 약간 그런 거예요. 만약에 미팅 이제 어떤 대표님, 에이전시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러 왔는데 우리 회사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래 한번 계약서 보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수수료 몇 %인지. 그거 맞아. 잘 봐야 돼. 계약 기간 계약 기간.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 SNS 통제하는지 거기 손 대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확인해야 돼. 아, 그리고 최대한 내가 완전히 신입이면 완전 이제 애기 평아리면 다양한 에이전시를 보고 다양한 사람 만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소속되어 있는 모델도 한번 봐요. 걔네들 진짜 활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그게 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어떤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는 모델 인스타 찾아가지고 연락했어요. 잘했어. 그 에이전시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잘했어요, 일을 잘 진짜. 주는지 진짜. 약간 그런 거.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똑같은 에이전시인데 어떤 모델이 일이 엄청 많고 반대로 다른 모델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이 하나도 없고. 왜냐면 이게 에이전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시장에 잘 안 맞았어요. 그 모델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모델들이 이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일이 있어도 제가 일이 있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알아보고 다른 모델들한테 물어보고 약간 그렇죠. 의견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전속 그러면은 그런 것도 관점인 시장 것 같아요. 조사해야지. 시장 조사로. 하는 왜냐면 것도. 사실 뭐 여기저기 뭐 회사 엄청 많잖아요. 많아. 그 대표 만나봤자 뭐 답이 안 나와. 다 다 자기 우리 회사들이 회사 자기 최고야. 우리 자기 회사 회사들이 응. 자기 뭐 우리나라 뭐 매출 1위야 뭐 우리 뭐 한 달에 뭐 다 똑같은 뭐 네. 자기 회사 그치, 누가 그치. 나쁘다고 하지. 다 어. 좋대. 다 최고래. 근데 들어가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될 게 뭔가 첫 번째가 계약서를 보고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예. 사실 계약 기간 처음에 할 때 너무 길게 안 참는 게 좋아요. 그치, 왜냐면 그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에이전시가. 그치. 근데 만약에 뭐 5년 그러면 5년 동안 축구 에이전시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적절한 좀- 게 한 몇 년 정도죠?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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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2년인데 그게 처음에 계약 쓰고 들어가서 2달 동안 나한테 뭐 촬영권 뭐 10개 잡아줘라. 그러면 2년 연장되는 거지. 아니면은 6개월 이내로 파괴시켜야지. 아. 이런 조건 걸고 맞아요. 그러면 6개월이면은 괜찮잖아요. 뭐 그리고 뭐 만약에 개인으로 들어오는 일은 그치 그것도 걸어야 그것도 돼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내 SNS 해 그러면 문의 들어오잖아요. 뭐 그치. 못해도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올 그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뭐 관리해주겠다. 대신 너네 주는 일은 5대5 오케이. 내가 들어오는 일은 8대2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수익 분배 어차피 어떻게 나를 하느냐. 보고 맞아요. 맞아요. 나한테 와서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 좋지만 어쨌든 내 인스타로 들어오는 건 그렇죠.
내가 내 일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쵸. 이게 보면은 내가 알아서 하나의 브랜드로서 마케팅 하는 거잖아. 똑같이 맞아요. 회사처럼. 그럼 그건 내 일이 되면은 어떻게 수익 분배를 할 거냐? 그것도 하나의 관점이고. 그 계약도 놓고 봤을 때 뭐 위약금이나 네.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잘 거는- 살펴봐야 되고. 그런 잘 거는 살펴야 사실 되는구나. 위약금 의미가 없어. 나한테 무슨 돈 썼는데 위약금 내가 내? 그치. 뭐 숙소 해줬냐, 비행기 해줬냐, 나 성형 5천만 원짜리 해줬냐, 뭐 해줬냐, 뭐 차 뭐 이런 거 내가 제가 만약에 맨날 전철 타고 알아서 택시 타고 다니잖아요. 번역 필요 없어요. 나한테 그냥 매니지먼트 그냥 내가 내 돈 받고 그냥 세금 처리만 잘하면 되는 거. 그쵸, 그쵸. 위약금 뭐 걸릴 게 어디 있어? 그치.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 자체가 만약 그 회사랑 계약했어. 전속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알아서 판단은 해야 되고 그거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다 빠삭하게 디테일 하나하나 그치. 따지고 맞아요, 맞아요. 적어야지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따질 수 계약했을 때 있지. 이랬는데 왜 말이 달라지지?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진짜 힘든 점이 말과 행동이 달라. 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자고. 아, 근데 안 맞아요. 페이가 뭐 나중에 연락 안 되고 뭐 안 되고 언제까지 주겠다 안 줘요 돈. 뭐 예를 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주겠대. 근데 금요일 됐어. 맞아요, 진짜. 금요일 됐어. 음. 까먹었나 보지? 월요일 됐어 다시. 다시 연락 없어. 내가 연락해봐. 어. 연락 없어 화요일까지. 답장 없어. 자기 바빴대. 바쁘셨네. 난안 바빴어 미안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네 촬영해 주는 거 내가 거기 가서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돈은 왜 네가 나한테 돈 안 줘? 그런 입장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약간 맞아요.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빈말이라는 게 있어요. 빈말이 많아. 그냥 막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 했어. 맞아. 근데 제 시간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게만 하는 거죠. 그게 뭐 약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말에. 그런 의미 거 없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소속되어 있는 매니저 뭐 여러 명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케미도 아주 중요해요. 정말 잘 나를 대해주는지 네네.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데 갑자기 반말 해버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편 들어줘야 될 때 내 편이 되어주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한번 판단을 맞아, 해야 맞아. 될 것 같고 쉽지 왜냐면 않아요. 약간 쉽지 않아요. 쉽지 저희가 않아요. 타지에 쉽지 와 않아요. 있으니까 약간 애준 씨가 그래도 외국인 모델 편 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한국인 클라이언트 편 들어주는 것보다. 그쵸.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국인 길이니까 그렇죠. 한국인 클라이언트 편 들어주는 클라이언트한테 거죠.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는 맞아요. 외노자니까 그렇지. 근데 뭐 그런 거 떠나서는 뭐 사실 일할 때 일처럼 대하는 게 좋죠. 뭐 맞아요. 다른 감정 섞어가 다 필요 없어. 맞아.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상품 가지고 바랐는데 돈은 다 받고 나한테 돈 왜 안 줘? 맞아요. 순서가 엇갈려요. 나 사실 다 MBTI 오닝도 아닌데. 형이 MBTI 뭐야? INTJ. INTJ? INTJ? 아이 같지 않은데 E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 같은데? 같대. 아이 같아. 사회적으로 E로 보이는 그렇죠. 거구나. 가만 앞에서는 좀 다른 면이 다른 많이 면으로 보이고. 드러내기 시작해요. INTJ. 뭐 그리고 여자들이 중요하게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표님이 남자분이면 약간 좀 이상한 그런 거 해주세요. 성희롱. 예, 예. 맞아요. 뭔가 같이 밥 먹자. 나왔어. 나랑 같이 술 그러니까 술 마시면 마시자. 술 마시면 내가 뭐 컨트랙트 줄게. 내가 일 줄게 막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또 돼. 새로운 이야기. 근데 어린 친구들이 진짜 이거 믿어요. 내가 밥 한 번 먹으면 나한테 일 준다고 했는데 해야지. 그래서 가요. 순서에서 그러니까 결핍 이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그거는 안 돼. 외국인 말고도 한국인 배우들한테 똑같이 엄청 똑같을 수도 많아. 있어요. 엄청 많아. 그런 나쁜 아이씨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건 이제 뭐 에이전시랑 계약한 거랑 떠나서 만약에 어떤 이 섭외가 들어왔으면은 뭐 나는 이제 피트니스 업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막상 그 문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상타해야 되는지 아닌지 안 알려줘. 안 알려주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자 옷 벗어. 갑자기? 아니 나는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말이 좀 가볍게 한다는 그 거지. 가볍게 그냥 말을 내가 하는구나. 사실 이것보다 이제 상타까지 들어갔으면 내 몸도 노출이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돼. 내가 전국의 계단 얼마나 단지 알아? 이렇게 좀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내가 현장에서 건방지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쵸. 안 되고 왜냐하면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우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해야 돼요. 아, 내가 해야 돼. 옷을 어디 가시니까 벗어야 돼. 벗어야지. 그렇지. 언제 벗을지 모르니까. 네. 맞아. 그러면은 확실한 거 좋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이제 모델 지망생들에게 모델 한국에 나 한국에서 좀 모델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저한테도 DM이 엄청 많이 와요. 외국에서 외국인 SNS로 DM으로 한국에서 모델 배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사업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모델을 하려면 이거 3가지만 체크를 해라. 대선배부터 대 선배님부터 세 가지 체크를 딱 3가지 하라고? 체크를 해라. 어려워. 3가지를 준비해라. 사실 300개 필요할 것 같은데. 와, 3개 좀 어려운데. 좀 어려워. 뭐 있는데요? 한국말 예를 든다면은 한국말 좀 어느 비자 정도 또 할 줄 알아야 돼. 비자 체크라든지 한국말 실력이라든지 한국말 실력이 그래. 사실 모델 하려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런가? 근데 모델 할 때는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델 이제 여기 와서 한지 11년 되니까 보니까 PD님들 현장에서 이게 소통하고 이게 이렇게 조금 잘 보이면 다음에 불러줘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한국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다 됐네 이러니까 이렇게 돼요. 인상으로 조금 그게 좋은데 만약에 3가지 체크한다면 그래도 기본 인사 한국말로 인사. 기본 인사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음식 또 여기 안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델 하던 뭐 다른 일 하던 왜냐하면 사실 인맥 사회니까. 비건 베지터리안은 한국에 와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무슬림. 야채 여기는 야채 디시라고 해도 거기 다 햄이나 이런 거 스팸 들어가. 그거 야채 맞아요. 그 비건이야. 특히 할랄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네. 한국에서 할랄 식단이 없어요. 이게 그쵸. 어떻게- 있는데 되게 적어요. 그쵸. 어디 엄청 찾아가서 거기. 이태형밖에 없을 걸요 지금. 근데 그런 거보다 비자 해결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비자죠. 네. 그게 1순위는 여기 살아남으려면은 나는 어쨌든 내가 여기 와서 모델 일 하던 안 하던 어디 가서 뭐 알바 하던 어쨌든 조금씩 돈 벌어도 이 비자 확실히 그게 돼야지 세금 처리 확실히 돼야지 그 5월에 하는 홈택스 정상 회사에서 도와주는지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기록이 이게 남아요. 기록이 남지만 문제 생길 때 이게 다음 달에 갑자기 편지 날라오지는 않아요. 2년 지나서 갑자기 뭐 어디인데 뭐 한번 뭐 무슨 뭐 미팅 뭐라지 이게 검찰 같은 거 견험이 있으셨나 보다. 그런 것까지 갑자기 넘어가는. 감사가 압류가 막 들어오고 감사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가 거기 나와요. 갑자기 뭐 무슨 문제 있어갖고 뭐 세금 뭐 구청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뭐 근데 그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 다 관리하니까 그쵸. 네. 세금 뭐 우리 그 비자 받고 거기 세금 얼마나 나가는지 그거 연장할 때 그거 다 소득 뭐 그 매치면 원칙 증명서 뭐 어쩌고 다 해야 원천징수. 네 그거 다 내야 되거든. 그렇죠. 거기다 관리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2-3년 전에 연장했던 비자 올해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문제 생겨요. 그럴 수도 머리 있어요. 아파요. 맞아. 그리고 거리 비자도 아프죠. 연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세금 문제가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세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벌금 내면 되는데 네. 외국인들이 비자 연장 안 될 수도 있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추방 되는 거지. 아이고. 이런 안녕히 벌금 계세요? 하나 저 한 명 친구가 모델이 아닌데 대학생이었는데 5만 원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진짜요? 5만 원 때문에 5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것도 사람을 잘 만나야 5년 돼요. 동안 여권 정지시키거든. 맞아요. 세금 그거 잘못했다고? 네. 왜냐면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어쨌든 그게 문제 생겼다가 이게 다음 달에 거짓은 날라오진 않으니까 미납 결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기 내는 것처럼. 그죠. 그게 2-3년 되니까 또 이자 남지. 또 이자에 그렇죠. 무슨 뭐 결제료. 이렇게 다 남으니까
큰 문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별거 사실 아니고. 체크해야 될 거 많아요. 뭐 어.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도 내야 되고 오래됐으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득 이상 벌고 있으면 연금까지 내야 돼. 연금까지. 네. 형은 연금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내고 있는데 작년까지 내야 될 줄 몰랐어요. 작년까지 자동 진심으로 와. 되게 오래 이게 동안 안 한 내고 3, 있었네. 4년 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네. 아무런 진짜 이게 많이 자동 쌓였겠다. 고지서가 날라오진 않아요. 내가 네. 알아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음. 몰랐어요 사실상.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압류가 맞아요. 들어와 600만 원. 와. 근데 난 그때 당시 엄마를 이제 효도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빡빡했어요. 네.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분할해서 당연히 다 이제 갚았는데 네. 훈련했어요. 다 갚으니까 후련하기도 그래도 하죠. 좀 와 네, 정말 네. 당황스러웠고 당황스럽죠. 맞아요. 그런 거 미리 좀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맞는 말인데 진짜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없어. 없어요. 그치. 내가 혼자 당해봐야 그때 맞아. 배우는 거야. 맞아요. 누가 와서 너 이거 체크했어? 이거 체크했어? 이거 체크했어? 이게 조금 적용되는 법이 외국인이랑 한국이랑 달라요. 달라. 다르지. 허술해. 내가 만약에 시스템 무슨 자체가. 얘기 꺼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아예 몰라요. 몰라요. 나도 맞아요. 아예 그거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치. 근데, 근데? 이게 알려주지 않아요. 어디 뭐 알려져 있지 인터넷에서 않아.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게 되게 네. 그리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가면 그 직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음. 다 다양하게 얘기해요. 갑자기 말이 달라요. 달라. 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어. 그런데 가서 오늘 누가 나를 마주치게 될 건지 아, 진짜 그런 것도 긴장감 체크를 해야 되고. 하면서 약간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아니. 근데 그거는 맞아. 사실 깊이 들어가면 뭐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진짜 단순한 것들 뭐 집 구할 때도 그렇고 막 나중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면은 막 말이 안 되는 것들 뭐 이렇게 뻔한 거 이렇게 문제 될 수 있다고? 그러게. 근데 사람들이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나 혼자 에이전시 레벨업?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외국인 여기 막 오자마자 뭐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전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에이전시도 그거 모르면 큰일 나죠. 손 대는 거지. 그렇죠. 그치. 아니 한국에 모델 하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뭐 보험, 연금, 뭐 건강보험, 뭐 4대 보험, 뭐 세금, 뭐 이런 거 뭐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쵸.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없거든요. 이게 왜 직접 계산해야 되는지 제가 몰랐는데. 연말 정상이 있는데 네. 사업한다면 있어요. 그치. 아마 있을 거예요. 무조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게 그 서류상으로 그 세금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폴란드는 4월, 5월에 홈택스 하는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소득 이제 신고하고 그게 그 부가세 돌려받는 거. 그거 맞아요.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것도 다 하죠. 프리랜서는 네, 3.3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홈택스. 3.3 홈택스로.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좀 한국말 못하면 일단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쵸. 다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한국말도 필요하고 에이전시도 잘 만나야 되고 비자. 아, 비자 비자. 문제야. 비자. 진짜 비자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잘 해주는 회사가 필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근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한국에서 적응 오래 능력이. 살아남으려면은 맞아요. 나 혼자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진짜 레벨업. 한번 부딪혀봐야 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 그쵸. 그리고 한국에서 트렌드가 겁나 빨라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맞아. 나를 새롭게 탄생시켜야 돼요. 알리고 새로운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맞아. 그렇죠. 나 그냥 쿤바린 뭐 파란색 백인. 눈매 가지고 있는 외국 양반이 아니고 맞아. 플로리안의 가치를 높여야 그렇죠.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의제도. 너무 많아 진짜. 진짜 따져 보면 많다. 진짜 많아. 이게 세개 묶을 수가 없어. 한 기본 30개 정도 묶어야 돼. 근데 계약 진짜 잘 써야 돼요. 맞아요. 그냥 진짜 플레이어들 나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물어보고 우리 회사는 나한테 줄 수는 있는데 갑자기 형이 들어와서 아니면 저보다 누나 동생 예, 누나 있나요? 누나 몇 살? 누나예요. 구사. 구사 그래서 동생이네. 공사네 한참 동생이네. 누나가 우리 회사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나한테 좋은 회사일 수도 있는 게 내가 추천했는데 들어와서 야 네 회사가 나한테 나 왜 이렇게 일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게 좀
여러 군데 다녀보고 여러 군데 그게 다녀보고. 포인트인 것 같아. 그죠. 1순위. 무조건 시장 조사. 시장 조사 해보고. 정확히 하고 좀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게 좀 약간 아직은 유행 많이 하는 게 뭐 다 해준대요. 다 해주는데 안 해줘요 사실. 맞아요. 결국에 말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인생은 혼자야 결국에. 맞아. 나는 알아서 발은 내딛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게 내가 에이전시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독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영업해야 돼. 네, 맞아요. 내가 나서야 내 일거리가 들어와요. 그치. 내가 DM도 보내보고 열심히 전화도 이메일도 보내고. 그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노력에 대해서 몰라요. 무시하는데 내 성공에 대해서 그때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내 자신 내가 알아서 그냥 맞아요. 매니지먼트 사실 프리랜서라는 거는 계속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뭐 촬영 많이 없어서 그냥 뭐 놀러 가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일이 없어요. 계속 뭔가 찾아야죠. 맞아. 계속 뭔가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네. 나만 도 힘들 줄 올리고 알았어. 그냥 다 똑같잖아. 다 똑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프리랜서 자체가 장단점 있겠죠? 많죠. 근데 뭐 내 시간 여유 있는 거엔 뭐 내 관리, 자기 관리, 뭐 운동이라든지 그쵸. 모델이면 자기 관리해야 취미라든지. 되고.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은 내 취미 하면서 갑자기 일이 돼버리는 거.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어느 사람한테 아씨 짜증나네. 나는 내 취미였는데 갑자기 여기 약속 잡고 저기 약속 잡고 일이 돼버린 게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또 나쁘지 않은 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 버는 게 최고잖아요.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리랜서 사실 뭐 평생 백수인 게 또 돈 많은 백수일 수도 나쁘지 않은 직업 될 수도 있고 결국엔 나는 내가 노력할 만큼 어쨌든 그게 올라가고 돈 벌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인 모델분들 한국에 함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 단단하게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보잖아요. 요즘 SNS 뭐 틱톡이라든지 뭐 그냥 숏폼 들어가면은 다 좋아 보여. 어디 가면은 뭐 중국 이랬고 일본 이랬고 뭐 무슨 서울 이랬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좋은 것만 담아서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들어와가지고 그냥 진짜 라이프는 그냥 진짜 라이프야. 현실은 그냥 현실이니까. 나가서 내가 피곤하던 안 피곤하던 나가서 돈 벌고 해야 돼. 사람들이 관심 없어.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약속인 거 거기 나가서 일 해줘야 돼. 사실 모델이 좋은 하나 컨디션으로. 제품이죠. 제품. 그쵸. 상품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게 뭐 한국이라서 그런 거 없어. 그냥 전 세계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도 근데- 내 가치라는 내 상품이라는 가치를 상승시킬수록 또 가격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열심히 할수록. 제가 볼 때 한국은 빨리빨리 좋아하지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급한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빨리빨리 좋은데 나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내 라이프를 좀 생각하고 한 번도 원 스텝 뒤에 있어더라도 그냥 좀 나쁘지 않은 것 이게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는 자체가 자동차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계속 가속하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과열이 되지. 그렇죠. 브레이크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치 엔진 오일도 자주 갈아야지. 맞아요. 자주 휴가 가야 돼. 그래서 네. 좋아. 요즘에 진짜 웃긴 거 봤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해외 여행 7번 최소 7번 나가야지 그게 유지 잘 되네. 뭐야? 일을 언제 하지 그러면? 엄청나게 누적이 됐네. 야, 나는 부럽네. 좋네. 그 돈이 어디 있지? 아 좋네. 누가 그거 만들었을까? 자 이제 우리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네. 와 시간이 되게 빨리 갔는데 각자의 이제 한 목표 한 번씩 들어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아리안부터 한국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와 나는 한국에서 뭐 이제 어떤 걸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내가 아기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 감추고 살아왔어요. 저는 원래 게임도 좋아하고 만화 읽는 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려 보니까 엄마가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돼. 뭔 헛소리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실 일하고 싶어요.
모델도 당연히 좋아하긴 하는데 나는 이런 면도 있다는 건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게 올해 나의 목표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와. 이 직장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은. 지금 여자친구 있나요? 네. 어. 아이고 민폐야 지금 이 아유, 반지가 있어요. 반지가 있었구나. 아. 5년차 거의. 5년 차. 아니 뭐 결혼식장 먼저 잡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그냥 통보시켜. 오늘 결혼식장 잡았어. 야, 결혼하시죠. 결혼하자. 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한국에서 결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진짜 그 마음을 이야기는 한번-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건 한국에서 결혼 잘 하시길 진짜. 어찌됐든 초대해 음. 가서. 어떻게 또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목표와 뭐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플로리안처럼 또 결혼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 조금 로망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요즘 맞아요. 세상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된 건가? 각박한 세상이라는 그런 게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시기 조금 이게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결혼은 뭐 준비되고 뭐 돈이 많이 쌓여 있고 뭐 신혼집이 있고 차 뭐 몇 대 있고 다 좋아. 근데 다 욕심인 거고 결혼은 어릴 때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혼하더라도 빨리 가고 빨리 갔다 오거나 그게 조금 사람이 좀 달라져요. 확실히 조금 다른 여유가 있고 그 가족에서 그 가족 들어가도 거기 그 뭐라지 명절마다 그 압박감은 받는 것보다 차라리 갔다 와서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다른 제가 볼 때 제가 약간 그 주변 분석한 주변 하는 분석을 거 했을 때 조금 좋아하니까 그런 결혼 말고 본인의 그런 한국에서의 그런 모델 활동에 관련된 거, 크리에이터 활동 관련된 거나 꿈, 목표. 꿈 이제 꿈. 매튜의 꿈은 그냥 일단 건강에 지장 없이 이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30대 되니까 아픈 데 있어요? 약간 뭐 아저씨 목소리가 약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30대 30살도 내가 지금 32이잖아. 한국 나이. 근데 이게 하루 차이 너무 크게 달라지니까 내가 나 맨날 막 옛날에 친구들이랑 맨날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조금 자고 일어나면 괜찮네. 춥지도 없네.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두땅 세땅 뛰고 했는데 와 이번에 한 번 놀잖아요. 회복이 안 돼. 3일 동안 그냥 환자야 그냥.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지. 예. 한 번 술 마시면 손 누워 있어야 떨리고 되고 막 신경 링거 떨리고 맞아야 돼요. 예. 수액 맞아야 돼. 근데 다시 목표는 건강이랑 예, 그치. 좀 헬스 그게 좀 좋은 그 약간 밸런스. 모습으로 이렇게 큰 스트레스 없이 일은 그냥 적당히 스무스하게 작은 쌓이게끔 언젠가 뭐 이렇게 좀 잘 되겠지만 그냥 사실 제가 꿈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약간 꾸준히 너무 큰 평범하게 문제 없이 이렇게 좀 지내고 싶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예민해가지고 대부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는 일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상대가 다른 그런 인간 인간 스트레스 때문이야. 받는 게 결국에는 그게 인간 때문에 진짜 큰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이게 신경이 덜릴 정도예요. 그치. 너무 그게 빡칠 때가 있잖아요. 맞아. 안 통하면. 네. 맞아요. 와.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옛날부터 이 너무 좋은 관계로 유지해왔던 친구들이랑 좀 앞으로 잘 지내고 네. 그렇죠. 그냥 그쵸. 좋은 일들만 좋은 가득 일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너무 조금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조금 꿈 만약에 조그마한 꿈 있다면 뭐 어디 동네 내가 좋아하는 뭐 그냥 조금 작은 약간 비스트로 카페 브런치 카페 같은 거 운영 좋다. 한다든지 나중에 그런 거 엄청 큰 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적당히. 적당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다는 그리고 충분한 잘 것 같아요. 살고 있다는 거네요, 진짜. 칭표인 것 같아요. 조금씩. 좋아. 좋습니다. 슈란 어때요? 저는 뭐 일단
모델 활동 본업으로 한지 오래 안 됐으니까 맞아요. 여기 선배님들보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브랜드들이랑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 백화점이나 이렇게 막 제 큰 그림이 맞아. 있었으면 가로수길에 막 좋겠어요. 이렇게 맞아, 그런 거 맞아. 그런 거 채워야 캘린 클라인 되는구나. 같은 거 이렇게 걸려 있으면 같이 좋겠고. 막 셀카 찍고 같이 사진 찍고 막. 음.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 활동도 앞으로 더 재밌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터는 제가 약간 취미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그게 거는 좋아. 약간 스트레스 맞아. 많이 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취미로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약간 수익이 없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지. 뭔가 그냥 취미니까 뭐 무슨 수익 그치, 내가 그치.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제가 더 하나 약간 작은 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결혼하고 아.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면 음. 같이 촬영해보고 싶어요. 음. 제가 오. 요즘에는 약간 좀 많이 아닌데 가끔씩 그렇게 다른 모델 애기들이랑 맞아요. 촬영하게 됐는데 음. 뭐 저는 약간 엄마 역할 아니면 뭐 언니 역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촬영하는데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저도 이렇게 제 자식들이랑 제 딸이나 아들이랑 같이 함께 촬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피디님, 저희가 10분 정도 지금 네, 늦어졌는데 오버타임은 어떻게? 아, 네. 신고해.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게 현재 원래 본업이 있지만 지금 사실 이 팟캐스트는 저한테 사실 제 취미 같은 거예요. 아쉽네. 저는 개인 브랜딩을 하는 거고, 왜냐면 저는 항상 남의 거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남의 뭔가 다른 클라이언트 작품들을 대신 찍어주는 거고, 뭔가 나만의 작품, 나만의 새끼. 나만의 브랜딩, 그래서 나만의 새끼지. 나만의 그런 거를 만들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런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걸까라는 거를 직접 기획하고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제 브랜드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촬영하는 것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한번 시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가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